2026년 지금 이 순간 중동의 하늘은 꺼질 줄 모르는 불길로 가득합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날아가고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외곽을 타격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서만 서로를 찌르던 두 나라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맞붙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니다.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결정할 대전쟁의 서막이라고. 2026년의 이 전쟁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불길의 시작점을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는 결국 2023년 10월 7일 새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 아침 이스라엘 하늘을 뒤덮은 5,000발의 로켓. 단 20분 만에 쏟아진 그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 저는 멍했습니다. 가자지구라는 곳 알고 계시죠? 사방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막혀있는 면적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그 좁디 좁은 땅입니다. 공기는 하루 몇 시간밖에 안 들어오고 식수도 부족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는 이스라엘이 전부 검문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같은 땅에서 정규군도 쉽게 상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기체계와 훈련된 병력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0월 7일 하마스가 쏟아부은 무기의 가치는 최소 수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완전히 봉쇄된 땅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 지하 70m, 하마스가 뚫어놓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터널 벽에는 낯선 언어로 표시된 지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공용어, 바로 페르시아어였습니다. 그 순간 2026년 현재의 전쟁과 2023년 10월 7일의 기습,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설계된 거대한 전략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하마스라는 총구, 그 뒤에서 방아쇠를 당기라고 속삭여온 거대한 손, 그리고 그 손이 진짜로 노리는 중동의 새로운 질서. 오늘 역지사지가 파헤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중동 대전쟁의 설계도는 언제, 누가, 왜 그린 것인가? 끝까지 보시면 지금 뉴스에서 보도해주지 않는 이 전쟁의 진짜 뿌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2026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지 20년이 넘어가던 그 시절,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통제에 분노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킵니다. 창시자 셰이크 야신은 휠체어를 탄 반신불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처음에 들고 나온 것은 총이 아니라 빵과 약이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의 가자지구 지부에서 출발한 하마스는 초창기에 사실상 복지단체에 가까웠습니다. 하마스가 처음 세력을 키울 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들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도적 저항 세력이었던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속적 민족주의 세력인 PLO에 맞서는 종교적 경쟁 세력을 키우면 팔레스타인 내부가 분열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상대방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오래된 전술,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된 공식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1993년입니다. 이스라엘과 PLO가 오슬로 협정에 서명하면서 두 세력이 평화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생기고 현실적 타협의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하마스에게는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협상이 아닌 완전한 파멸, 이게 하마스의 헌장에 명시된 목표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란이 손을 내밉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79년 혁명으로 탄생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대 목표는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그랬다가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예멘에는 후티 반군, 이라크에는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가자지구에는 하마스, 이 4개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에서 포위하는 구도, 이것이 바로 이란이 설계한 불의 고리 전략입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전쟁은 이 전략이 30년에 걸쳐 서서히 완성되어 온 결과물입니다. 하마스는 순입하고 이란은 시합하잖아요. 어떻게 이 둘이 손을 잡은 거냐고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7세기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직후 후계자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일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 곳곳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 갈등의 골은 그야말로 깊디 깊습니다. 이 숙적들이 손을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통의 적으로 설정하는 순간 수니 하마스와 시아 이란은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 해외 공작 부대인 쿠드스군이 하마스에게 전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금입니다. 이란은 매년 하마스에게 1억 달러에서 많을 때는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가자 지구의 민심을 사기 위한 복지 사업에 쓰이고 나머지는 무기 구매와 터널 건설에 투입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가자 지구를 봉쇄해도 하마스의 무기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란의 쿠드스군은 하마스 기술자들에게 가자 지구 내에서 직접 로켓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M75라는 로켓은 겉으로는 하마스제처럼 보이지만 그 설계 기반은 이란의 파즈르파이 미사일에서 온 겁니다. 사거리 75km, 텔아비브를 사정권 안에 두는 이 미사일의 설계도가 가자 지구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이란이 하마스에게 고기 잡는 법 자체를 가르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무기를 반입하는 것이 막히면 내부에서 만들면 된다. 이것이 이란이 하마스에게 심어준 전략적 자립 능력입니다. 쿠드스군은 하마스 대원들을 이란과 레바논의 비밀 훈련 캠프로 데려가 게릴라전과 드론 운용, 사이버 전술 등을 교육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공격에서 하마스가 보여준 드론을 이용한 아이언돔 교란 전술,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침투 작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체계적 훈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동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습니다. 북쪽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보유한 로켓과 미사일이 15만 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라크와 시리아에 친이란 민병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군 기지를 향해 드론 공격을 퍼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남쪽 홍해가 보이는 예멘에는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2%가 통과하는 홍해 항로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지 못한 선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는 바람에 운송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물자, 중동에서 오는 원유,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전자제품, 이 모든 것의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지, 이란의 불의 고리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란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동 전체에 깔아놓은 대리 세력들을 지휘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 곳을 두드리면 다른 곳에서 불이 붙게 만드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하마스는 정말 이란의 꼭두각시일 뿐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 때 하마스는 이란의 동맹인 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수니 반군을 지지했다가 이란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라는 자신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그 아젠다를 위해 이란을 이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체스판의 말로 쓰고 있다면 하마스는 그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란이라는 플레이어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복잡한 게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가자 지구의 평범한 민중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란은 결국 대리전의 울타리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불의 고리 전략의 핵심은 본토를 지키면서 대리 세력으로 상대를 소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본토가 직접 타격 대상이 됐습니다. 30년간 공들여 쌓은 간접 전략이 직접 충돌로 전환되는 순간 이란은 자신이 설계한 체스판 위에서 스스로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란 전략의 아이러니한 실패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마스는 1987년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 의지에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투자자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군사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란은 자금과 무기기술, 군사훈련을 제공하면서 하마스를 자신들의 불의 고리 전략의 핵심 부품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그 설계의 가장 극적인 실행이 이루어졌고 그 불꽃은 결국 2026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대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키운 진짜 목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해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란 자신의 지역 패권 확립이었을까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보십시오.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싸워온 이 세력이 강해지는 동안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는 완전히 붕괴하고 국가 시스템은 마비되고 평범한 레바논 시민들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를 못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헤즈볼라가 강해지는 동안 레바논이라는 국가는 반대로 약해진 겁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을 보십시오.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홍해를 위협하는 동안 예멘 본토에서는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고 병원엔 약이 없고 나라 전체가 전쟁과 기아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마스가 이란의 자금으로 땅속 70m 터널을 뚫는 동안 지상의 가자지구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인구 밀도 속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란이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이 학교와 병원, 수도시설에 투자됐다면요. 중동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구도가 낯설지 않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던 20세기 초 아랍 민족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약속을 믿고 오스만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영국은 아랍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프랑스와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어 중동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아랍 민족들은 강대국의 약속을 믿고 싸웠다가 결국 또 다른 외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명분 뒤에 숨은 강대국의 이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모품이 된 민중들. 1세기 전의 이 이야기가 지금 가자지구와 레바논과 예멘에서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날, 주변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명분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각국의 영토 야욕과 지역 패권 경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결국 팔레스타인 민중들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됐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리전을 치르는 세력은 결국 소모품으로 쓰이고 그 땅의 민중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중동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교훈입니다. 하마스의 총구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손은 저 멀리 테헤란의 집무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헤란의 집무실 역시 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판 위에 하나의 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아무리 군사적으로 제압해도 가자지구의 폐허 위에서 또 다른 하마스가 자라납니다. 절망과 분노는 언제나 새로운 저항 세력의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이 불의 고리를 유지하는 한 이 지역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군사적 승리는 있을 수 있지만 군사적 해결은 없습니다. 중동의 역사가 수십 번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대리전은 끝났습니다. 무대 뒤에서 실을 당기던 이란이 직접 무대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거대한 게임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면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 복잡한 게임의 체스판 위에서 어느 쪽이 정의롭고 어느 쪽이 사악하다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 이익 계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언제나 이름 없는 민중들이었습니다. 가자지구의 어린이들도, 이스라엘 키부츠의 농부들도, 예멘의 굶주린 어머니들도, 레바논의 무너진 집에서 사는 가족들도 이들은 누군가의 불의 고리 전략을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수십 년 후 역사책에 기록될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분 뒤에 숨은 진짜 돈과 권력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건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다음 수가 계산되고 있을 겁니다. 이 비극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 답을 역사 속에서 함께 찾아가는 여정, 앞으로도 역지사지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2026년 이 전쟁의 종착역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역지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